최근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웠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 차 수리에 관한 건데요. 만약 내 잘못이 아닌 사고를 당했는데 내 차 부품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자동차 부품 논쟁, 그 시작부터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명백하게 상대방 잘못이 100%인 상황이죠. 그런데 정비소에 갔더니 고객님 죄송하지만 원래 달려있던 순정 부품으로는 수리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 시나리오가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논란의 시작인데요. 도대체 어떤 규칙이 새로 생기려고 했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웠을까요? 금융당국이 맨 처음 내놓았던 그 제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화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내 차를 만든 회사에서 나온 순정 부품, 그걸로 고치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장 저렴한 새 부품 가격까지만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정 부품을 쓰고 싶으면 그 차액은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한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 저렴한 부품이라는 게 뭐 어디서 주워온 중고 부품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품질과 안전성을 다 검사하고 인증까지 해준 엄연한 새 부품이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할 걸 정말 몰랐을까? 정부는 왜 굳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네, 맞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처리되는 자동차 수리비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부품 가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계산은 이거였던 겁니다. 수리비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저 비싼 순정 부품 대신에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싼 인증 부품을 쓰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전체 수리비가 줄어드니까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중소 부품 업체들도 먹고 살 길이 열리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야? 뭐 이런 거였죠. 하지만 정부가 그린 이런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이 계획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또 아주 거셌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목소리는 바로 선택권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내 차고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부품을 쓰라고 강요하느냐는 거죠.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아주 근본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주 현실적인 걱정, 바로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정말 컸습니다. 수리 이력에 순정 부품 아님이라고 딱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제값을 받기 힘들 거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이건 곧 내 재산의 손실을 의미했죠. 결국 이 문제는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인증 부품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 내 차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금전적인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부당하다는 그 느낌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뭉쳐서 정말 거대한 반발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이 거센 여론에 정부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 시끄러웠던 논쟁, 과연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새로운 타협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합의안을 보면요. 이건 사실상 소비자의 완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됐거든요. 첫째, 이전처럼 순정 부품을 선택할 권리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둘째, 나온 지 5년도 안 된 새 차는 아예 이 규정에서 빼줬습니다. 셋째, 적용되는 부품도 범퍼 같은 외관 부품에 한정하고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괜찮아서 인증 부품을 쓰겠다고 하면 오히려 순정 부품 값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까지 생겼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잘못 없는 사고에서 내 차 부품은 내가 고른다.
소비자들이 가장 원했던 바로 이 권리가 결국 지켜진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을 바꾼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걸까요? 시야를 한번 세계로 넓혀보면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 아닌가요? 북미 같은 경우는 수리할 때 열의 둘 이상이 대체 부품을 쓰는데 우리는 100에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려 40배가 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수리비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차 주인 입장에서는 좀 더 싼 대체 부품으로 고치고 남는 돈은 내가 가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대체 부품을 선택할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 논쟁은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남겼죠. 자동차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당연히 수리비도 계속 비싸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내는 보험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균형점은 어딜까요?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